네, 안녕하십니까. 국어교사 최준석입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어, 성민국과 관련된 형성평가 문제를 같이 풀어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현대시로 넘어와서 진달래꽃과 관련된 형성평가를 우리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작품을 잠깐 보시면 이 진달래꽃 김소월 시인이 지은 진달래꽃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의 시적 상황이 뭐였습니까? 그 시적 상황은 사랑하는 님과 이별하고 있는 그 이별 상황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죠. 그 시적 화자는 이제 나가 되겠죠. 나 여성적 화자인 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면적으로는 사랑하는 님이 떠나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래 내가 싫어서 떠나는 거면 그냥 보내주겠다라는 그런 표면적인 의미를 드러내지만, 이면적으로는 어때요? 이면적으로는 보내주기 싫다. 약간 그런 의미가 속에 숨겨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 특징이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의미와 이면적인 의미가 서로 상반되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님과 이별하는 상황에서의 화자의 어떤 이런 슬픔과 안타까움의 정서가 좀 더 부각이 되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만 속으로는 매우 슬퍼하고 보내기 싫어하고 이별하기 싫어하는 그런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표면적인 의미와 이면적인 의미가 매우 상반된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그래서 나 보기 싫으면, 내가 보기 싫어서 떠나시는 거면 그냥 좋게 내가 보내주겠다, 수용하겠다, 이별의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런 의미죠. 근데 이 말없이 고입을 드리우리다, 이 말의 이면적인 의미는 어때요? 할 말이 없겠습니까? 할 말이 매우 많겠죠. 할 말이 매우 많은데 겉으로는 그냥 아무 말 않고 보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괜찮은 척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영변의 약산. 이 영변이라는 곳은 이제 향토적 정감을 나타내는 그런 지명이에요. 실제로 김소월이라는 시인이 살던 고향의 그 지명입니다. 고향의 지명. 영변의 약산. 거기에 약산이라는 산이 있었나 봐요. 영변이라는 그 동네 이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변이라는 곳에 약산이 있습니다. 약산이라는 산 이름이에요. 그래서 영변의 약산, 향토적인 어떤 정감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지명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길에 뿌리오리다. 그래서 내가 역겨워서 떠나는 님이지만 그 떠나가는 님의 길에 어떻게 한다고요? 진달래꽃을 뿌리면서 이제 축복을 기원하는 거죠.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님이 가시는 길을 축복하기 위한 행위인데, 이런 행위는 불교에서 행하는 어떤 행위와 산화공덕이라는 그런 행위랑 일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부처가 가는 길에 꽃을 뿌려서 축복하는 이런 행위를 산화공덕이라고 하는데, 이런 불교적인 의식이 이 작품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님이 내가 싫어서 떠나가는 그 사랑하는 님의 앞길을 축복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어떻게 보면 희생적이라고도 볼 수 있고, 내가 싫어서 떠나가는 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별의 상황을 수용하고 오히려 님의 미래를 축복해주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이건 어때요? 사뿐이라는 말과 이건 살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지려밟고는 엄청 좀 약간 힘을 줘서 밟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뿐히 지려밟고라는 이 부분에서는 약간 역설법이 드러나고 있죠. 살살 세게 밟아라. 그렇죠. 약간 역설적인,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표현이 담긴 역설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지금 진달래꽃을 님 앞에 뿌렸는데 그 꽃을 하나하나 지근지근 밟으면서 떠나가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건 약간 자기 희생이 드러나죠.
이 밟으면 어떻겠어요? 밟으면 이 진달래꽃이 아프겠죠? 그 아픔은 뭐겠어요? 이 나라는 시적 화자가 느끼는 이별의 고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고통을 내가 감수할 테니까 너는 떠나가라.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그래서 일련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죠. 일련의 내용과 거의 비슷한데 이제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이 부분은 약간 다르죠. 이처럼 첫 번째 연과 마지막 연이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거를 수미상관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수미상관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죽는 한이 있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는 어떤 의지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근데 어떻게 했어요? 매우 슬프잖아요. 사랑하는 님이 떠나가는 그 이별의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슬퍼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이면적인 의미는 너무 슬퍼서 많이 울 것이다. 그런 의미를 숨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이 이별의 상황에서의 시적 화자 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진달래꽃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어, 겉으로는 슬퍼하지 않겠다. 속으로는 슬퍼도 겉으로 슬퍼하지 않겠다라는 이러한 표현은 마찬가지로 반어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A불비의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A불비의 정서라고도 합니다. 슬, 슬퍼도 슬퍼도 슬픔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그런 정서를 A불비의 정서라고도 해요. 아무튼 이러한 정서들은 다 반어적 표현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에는 답이 반어적 표현이 드러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표를 하시오. 진달래꽃의 화자는 님에 대해 사랑과 헌신, 순종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금 사랑하는 님이 떠나간다고 하니 그냥 꽃을 뿌려주면서 그냥 말없이 보내주고 있는 거죠. 약간 이런 이별의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님에 대한 사랑도 느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이별의 고통을 다 느낄 때니 당신은 떠나가라 라고 하면서 자기 희생적 태도, 그죠? 헌신적, 희생적 태도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태도도 마찬가지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동그라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3번 진달래꽃은 특정 지명과 진달래꽃 등의 소재를 통해 향토적 정서를 조성하고 있다. 여기 나타났네요. 영변의 약산이라는 향토적인 정서를 드러내는 구체적인 지명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었죠. 김소월이 실제로 지냈었던 그 고향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향토적 정서를 조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동그라미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진달래꽃은 유산 시구를 처음과 끝에 반복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그렇죠.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첫 번째 연과 마지막 연이 비슷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거를 수미상관의 구조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때요? 모양도 뭐 거의 비슷하죠. 이각 연의 마지막 행만 약간 좀 다르지. 나보기가 여기 가실 때는 다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진달래꽃에 드러나는 운율상의 특징을 쓰시오. 우리가 그때 시조에서도 선생님하고 계속 공부를 했었던 그런 내용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읽을 때 어떻게 끊어지느냐를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시면 된다 했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우선 나보기가 끊어지고 역겨워 가실 때에는 역겨워 삼 끊어지고 가실 때에는 이렇게 읽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이처럼 세 덩어리로 나눠지는 이런 음보를 몇 음보라고 한다 했어요? 그렇죠. 3음보라고 한다 했죠. 마찬가지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이런 식으로 3음보의 율격이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도 있냐? 바로 일곱 글자 다섯 글자로 끊어지기도 합니다. 이거를 7호조라고 해요. 7호조. 7호조. 7호조.
그 다음에 방금 했었던 삼음보. 그래서 보면 일곱 글자 다섯 글자, 일곱 글자 다섯 글자로 끊어집니다. 나 보기가 역겨워. 일곱 글자죠? 가실 때에는 다섯 글자. 말없이 고이 보내. 끊으면 일곱 글자. 드리우리도. 드리우리다. 다섯 글자. 마찬가지. 아름따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는 여덟 글자이긴 한데 거의 일곱 글자랑 비슷하죠?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다섯 글자. 사뿐히 들여밟고 일곱 글자. 가시옵소서 다섯 글자. 이런 식으로 일곱 글자 다섯 글자로 음절 수가 일정하게 반복이 되면서 운율을 느끼게 하는 이러한 방법을 이제 칠호조라고 합니다. 일곱 글자 다섯 글자로 나눠지는 이러한 운율상의 특징을 칠호조라고 한다. 그다음에 삼음보. 칠호조도 나타나고 삼음보도 나타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서적 문학의 특징인 운율이 있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진달래꽃에서 화자의 분신이자 님에 대한 사랑을 표상하는 대상을 찾아 사음절로 쓰시오. 화자를 나타내는 또 다른 소재를 찾으시면 되겠죠. 자, 여기가 나라는 시적 화자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 나랑 비슷한 또 다른 소재가 또 나타나죠. 나. 또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진달래꽃이 바로 이 화자의 분신이 되겠죠. 그래서 어때요? 진달래꽃을 앞에 뿌리고 그거를 지려밟는다고 하죠. 사랑하는 님이 지려밟으면서 지나갑니다. 그 지려밟을 때 느껴지는 그 고통이 바로 나가 사랑하는 이가 헤어질 때 느끼는 이별의 고통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가 나의 바로 분신이자 분신인 바로 진달래꽃이죠. 진달래꽃. 그래서 이런 사음절 네 글자 진달래꽃밖에 없죠. 그래서 사음절로 찾아 쓰시오. 이거는 답이 진달래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진달래꽃의 아름다다 가시길에 뿌리우리다에서 드러나는 불교적 전통을 사음절로 쓰시오. 자, 여기서 아름다다 가시길에 뿌리우리다, 꽃을 뿌리면서 대상에게 축복을 기원하는 그러한 행위를 뭐라고 한다 했어요? 지워졌는데 이거를 바로 산화공덕의 행위라고 한다 했습니다. 산화공덕. 그래서 불교에서 부처에게 꽃을 뿌리면서 공덕을 기리는 그 행위를 산화공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산화공덕의 행위가 이 진달래꽃에서 나타난다. 7번의 답은 산화공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번 시간에는 진달래꽃에 대한 이 형성평가 문제를 같이 풀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복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